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6,030원입니다. 이번 주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팽재용 기자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합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오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협상은 통상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야 최종 결론이 나는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어 노사 양측의 공방은 더욱 팽팽하고 뜨거울 전망입니다. 최근 영국이 선진국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최저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우리도 이런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서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경영계는 완강합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근로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 한계 기업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8.1% 인상으로 마무리된 협상. 과연 올해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답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정부가 내후년까지 외국인 불법 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기로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3%였던 외국인 총체류자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을 2018년 9.3%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 분야에서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유로존의 고용시장 여건이 호전되면서 실업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1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2011년 8월 이후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의 실업률이 4.3%로 가장 낮았으며 그리스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24%를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쫓겨난 직원들이 법정 다툼 끝에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뒤 곧바로 신규 채용을 한 만큼 명백한 부당 해고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2013년 어업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모 씨 등 직원 7명은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동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은 시작됐습니다. 1심은 당시 회사가 힘든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정리해고를 전후해 21명이나 신규 채용을 하고 임원까지 늘렸다며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제시한 인건비 감축 방안을 묵살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회사는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민난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상여금이 여전히 600%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회피 노력이 있었다면 정리해고까지 필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리해고자 선정 과정 역시 합당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졌던 해고 직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만 1000여 건을 이용 중지시켰다면서 금감원에 서민금융 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고 매체별로는 길거리 전단이 약 76%인 16,6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팩스나 전화, 문자, 인터넷 광고 등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는 고금리 불법 대출뿐 아니라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면서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을 금감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4명 중 1명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마치지 못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마케팅 기관인 버브서치가 1996년 이후 경제 잡지 포브스에 오른 백인의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분석한 결과 절반은 학사나 그에 준하는 학력이었으며 석사는 20%, 박사는 5%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 MBA의 캐티 하비 학장은 돈을 번다는 건 학력보다 삶에서 얼마나 끈기를 갖느냐의 문제라며 하지만 대학 교육은 대다수의 경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고 기업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위축과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경제에 봄 기운이 찾아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은 42억 4천만 달러, 1년 전보다 19.3% 늘었습니다. 미국, 일본의 투자는 줄었지만 EU와 중국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에서 수확을 거둔 SK가스 울산 프로필렌 공장 건설을 비롯해 중국 기업의 티타늄 제조 공장, 호텔 건설 사업 등이 주요 투자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해서 전체 수출의 71% 이상 차지하는 발효국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연계형 투자 유치 프로젝트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급 소비재, 서비스, 신소재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분기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업체 2,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1로 기준치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1분기에 기록한 81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제주는 아무래도 봄맞이 관광 특수, 강원은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충북은 SK라든가 이런 대규모 투자 유치 기대감,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 연장, 인하 연장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만큼 대체 수출선 발굴 등 선제적 대응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가게가 지갑을 닫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은 급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6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면 2월 소매 판매액은 29조 1,800여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 6,900여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래인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무려 54%가 늘어난 2조 3,9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지난해에도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은 폭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오는 7월 프랜차이즈 전용 상품권이 출시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KT M하우스, 거인의 어깨 네트워크스와 협약식을 열고 오는 7월 통합 프랜차이즈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품권은 특정 브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출시 예정인 새 상품권은 사용하다 남은 금액을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우선 외식 프랜차이즈 간 호환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내놓고 사용 범위를 점차 도소매 업종과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핫키워드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의 강설희입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내일부터 2017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전원회의가 시작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폭을 두고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 고용플러스에서는 최저임금을 핫키워드로 정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정말 정식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2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이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이 됐거든요. 올해도 타결까지는 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앞서서 강설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노동계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노동계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의하면 현재 최저임금인 6,030원은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2, 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이 6,000원 안팎이니까요. 거의 10,000원이면 40%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어떤가요? 네, 경영계에서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여금 같은 경우는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한데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최근 세계적으로도 이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2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7.25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물가를 반영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러시아와 일본도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올까요? 네,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한데요. 임금을 올린다면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서 내수 부양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많이들 내세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요, 최근에 최저임금을 4년 내에 시급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20%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3, 4년 안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공약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표심 잡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환영한 일이지만요. 이 소상공인 같은 고용주가 지게 될 부담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내일부터 줄다리기 회의를 이어갈 텐데요.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최저임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핫 채용 정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동부그룹의 공개 채용 소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채에서는 동부화재를 비롯해서 동부하이텍까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각 직무에 따라 다르니까요. 꼭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2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요. 접수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 곳이죠. 아모레퍼시픽의 공채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이 회사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 건강 분야도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마케팅부터 연구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자격 요건은 각 직무에 따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의 정규직 채용인데요. 이 기업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계열사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취업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접수 마감일은 4월 8일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네, 공채 시즌답게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채용 정보 소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꼭 자세한 채용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핫 채용 정보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